안녕하세요. 천재치과 의사 조선의 명의 조명희의 책, 영화 이야기 002강입니다. 오늘 책 이야기 하기 전에 1편에 제가 독서 이야기 이거 해가지고 1편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만들다 보니까 여기 밑에 제 영상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자동 재생으로 이게 나오더라고요. 세계 패권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2500년의 여정이 영국. 그래서 이게 뭐냐면 EBS 다큐 프라임에서 제작한 강대국의 비밀이라고 1, 2, 3, 4, 5편이 있는데 1편이 로마에 대해서, 2편이 아마 몽골, 3편이 네덜란드, 4편이 영국, 5편이 미국에 대해서 나옵니다. 물론 이제 EBS 다큐 프라임 제국의 비밀 이거 5편 다 봤는데 되게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이니까 혹시 제 독서 이야기 1강 끝나고 나서 연결되는 거 한번 봐보세요. 로마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좋고요. 구글 시스템이 참 잘 됐네요. 자, 오늘 할 이야기는요, 알라딘에도 나오는데, 오늘 할 책의 이야기는 뭐냐면, 사마천의 사기를 조명 좀 하고, 사마천의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게 이제 사기 완역본이에요. 사기 완역본인데, 김원중 선생님이 썼는데, 굉장히 무겁네요. 이거를 아직 못 읽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이 책은 잠시 접어두고,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사마천의 사기를 또 연구하시는 김영수 선생님이 쓴, 사마천 인간의 길을 묻다인데요. 이게 이제 2016년 판이 나왔더라고요. 2016년 판이 나와가지고 2016년 판은 제가 못 읽고 그 전에 2010년도 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한번 펴보고요.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이제 제목을 좀 바꿔봤어요. 명희의 책, 영화 002강 사마천 인간의 길을 묻다. 제가 부제를 붙여놨죠. 동양의 로마인 이야기라고. 로마인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은 사마천의 사기를 훨씬 더 좋은 위대한 책으로 보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둘 다 위대한 책으로 보고 있어요. 로마인 이야기를 조금 더 선호하긴 하는데, 히요노 나나미가 한 권에 1년씩 15년 동안 썼다고 하고요. 이 사마천의 사기, 이게 이제 완역본인데,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사마천 같은 경우는 바이두를 보니까 14년이 걸렸다고 하네요. 이 책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전체를 읽으셔도 좋은데, 여기 보면 사기 열전이라고 개개인의 이야기들이 조금 쓰인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가볍게, 여기 써있네요. 사기 130권을 관통하는 인간 통찰 15 해가지고 15가지 주제별로 나와가지고 에피소드죠. 1화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15개로 나눠가지고 한 5개씩 정도에서 약 75명의 그 사기에 등장하는 역사적 이유로 매우 중요한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가 굉장히 좋은 책인데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아직 이 책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 완역본을 사놓긴 했는데 아직 읽을 엄두를 못 내고 있고요. 혹시 이제 사마천의 사기를 접하고 싶은데 좀 엄두가 안 난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 책 좋아요. 이 책. 사마천 인간의 길을 묻다. 2010년도 판이고 방금 알라딘 찾아보니까 2016년도 판이 나왔네요. 근데 2010년도 판이 688쪽 정도 되는데요. 740쪽으로 오히려 책이 더 늘어났더라고요, 용량이. 그래서 인간의 길을 묻다. 이게 이제 쉽게 좀 요약하자면 사마천의 사기를 약간 요약해서 즐겁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 정도 느낌의 책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책은 그 단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다 읽지 않더라도 부분 읽으면서 또는 재미있게 보는 부분을 찾아서 읽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보면은 우리 김영수 선생님이 여기 뭐라고 써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이분은 사마천의 사기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랬어요.
있고요. 15가지 이제 테마별로 이제 나누었거든요. 테마별로 나누었고, 테마별로 나누었는데, 예, 보면은, 첫 번째 1장에서는 뭐, 존엄을 위한 위대한 선택, 두 번째 뭐, 기인들 세상을 달리 보게 하다, 세 번째 뭐, 삶의 질과 유머 등등등 15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내용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좀 이제 인상 깊었던, 제가 읽었을 때 인상 깊었던 부분을 좀 전달을 하고자 하면은, 여기 제4장 인간관계의 토대 부분에 보면은,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식객들, 자기, 이제 맹상군이 일종의 나라의 재상이니까, 여러 그 식객들, 자기 집에서 먹고 재워주는 식객들을 모아서 그 중에 이제 재주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풍환이라는 인물과 맹상군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맹상군이 권력을 가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권력을 잃었다가 다시 또 잡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풍환이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직접 읽어보세요. 뭐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또 두 번째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제 7장에 보면 지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지.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지혜는 이를 결행하는 힘이 되며 의심은 이를 방해하는 장애가 된다. 대략 어떤 이야기냐면, 초한지 아시죠? 장기판에 나오는 초나라 한나라 전쟁 이야기. 그래서 초나라의 항우하고 한나라의 유방이 있었는데, 그 유방 밑에 대장군이 하나 있었죠. 거의 유방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한신이라는 대장군이 나오는데, 그 대장군이 유방과 한우 사이에 한 세력을 이룰 수 있었는데, 유방에게 충성을 하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충성을 했다가 토사구팽, 나중에 유방에게 반역자로 몰려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토사구팽 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그 유방 밑에 있던 한신에게, 이거 누구지? 괴통이라는 책사가 여기 나오잖아요. 행동을 하라고, 당신도 하나의 국가를 이뤄서 삼국의 균형을 이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마지막으로 간언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무릇 신이 듣기에 하늘이 주시는데도 받지 않으면 도리어 허물을 뒤집었으며, 때가 왔는데도 과감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도리어 재앙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빨리 행동해라 이거죠. 유방 밑에서 계속 이러다가 너 유방이 항우 죽이고 나서 천하통일하고 나면 너는 위험해져. 그러니까 너도 빨리 너 나라 세워,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말 안 듣고 나를 받아준 주군인데 내가 어떻게 배신을 하냐 하면서 말 안 듣고 충성하다가 나중에 잡혀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굉장히 그 유방과 한우와 한신의 이야기 중에서 한신이 비참하게 기회를 잃고 결국 영원히 재기하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책을 읽어보세요. 책이 너무 훌륭하게 잘 전달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제 8장이에요. 5월 춘추의 변주곡이라고 5월 동주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중국 지도가 있는데, 그 중국 동쪽에 바닷가 접한 곳에 위에가 오나라고 아래가 이제 월나라인데, 그 월나라 구천이 오나라 그 부차에게 이제 패해가지고 거의 이제 마국간에서 3년 동안 잡혀서 일하면서 거의 이제 모욕을 다 당하면서 3년 동안 잡혀 있다가 다시 풀려나고 나서 20년 동안 분발을 해가지고 끝내는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복수에 성공하고 패자가 되는 와신상담이라고 하는데,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굉장히 저는 이제 인상이 깊었던데, 여기 보면은 결국 이제 그 월나라 구천이 결국 제기하는 그 이야기도 굉장히 저는 재미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법녀 이야기, 그러니까 월나라 왕 구천 밑에서 충신으로 일했던 법녀가 결국은 딱 이게 월나라가 오나라를 정복하고 나니까 그 월나라 왕 구천을 버리고 도망가요. 네, 여기 있으면 한신처럼 자기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걸 간파를 하고 떠나버리죠. 떠나버린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춘추 전국 시대를 통틀어 법녀처럼 평화롭게 은퇴한 인물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법녀의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알아보는 이런 굉장히 좀 분위기 파악 잘하고 천재적인 그 능력, 이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요 사마천 인간의 길을 묻다, 이 책은 김영수 선생님이 쓴 책인데, 사마천의 사기라는 굉장히 위대한 인문 고전이죠. 인류의 고전 중에 하나인데, 그 책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전집을 뭐 사서 읽으시면 좋겠지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책 읽으시면 됩니다. 뭐 744쪽 2016년 도판이 나와 있는데 별로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냥 가볍게 무협지에 있는 기분으로 즐겁게 읽으시면 여러 가지 삶에 많은 교훈, 그러니까 인간관계, 뭐 전쟁이라든가 심리,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로마인 이야기는 약간 서양사를 다룬 거고, 일본 사람이 쓴 책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건데, 이거는 중국의 역사를 우리나라 사람이 풀어서 쉽게 설명한 책이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재미있게 역사를 읽으실 수 있고, 중국 역사를 이해하면서도 이 책 자체가 매우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칠게요.